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 3대 가전박람회 국제 3대 IT 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6일 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지난주에 좀 하다가 더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모바일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 모바일 이런 쪽의 회사들이 모이는데요. 올해는 그뿐만 아니라 AI, 뭐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가전 뭐 이런 데들까지 있어서 일종의 종합 쇼로서 조금 더 확장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MWC에서는 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기술력이 실제로 좀 많이 높아진 걸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왜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나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이제 벤치마크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몇몇 기술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중국 기술을 벤치마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실제 그 이 MWC 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다면 어느 나라 기술이든 벤치마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이 MWC는 전통적으로 중국 회사들이 거의 온 힘을 모아서 자기네들을 홍보하는 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CES라는 쇼가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미국에서 열리니까 거기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잘 못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에 상당히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MWC 들어가는 이 전시장 입구에 왼쪽에는 화웨이, 오른쪽에는 샤오미 광고로 꽉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웨이는 원래 이 MWC에 광고를 많이 해서 항상 메인 스폰서가 화웨이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화웨이가 있고 옆에 삼성이 있었거든요, 광고가. 근데 올해는 삼성 광고가 다 샤오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중국이 이 쇼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술을 자랑하겠다는 걸 좀 보여줬고, 특히나 화웨이는 전체적으로 이게 8개 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개 관 통째로 화웨이가 이제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기술을 어떻게든 이제 특히나 유럽이나 아프리카권 이 국가들한테 이제 팔기 위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쇼가 이 MW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얼마나 이번 그 MWC에서 네. 많이 그 차지를 했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이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이냐라고 하면 다 결론은 AI로 돈 벌겠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술에 다 AI가 녹아들어져 있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AI, 저기도 AI 뭐 이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기업인 화웨이는 그 MWC에서 가장 큰 부스를 차리고 또 실제로 그럼 어떤 기술들을 공개했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을 통째로 빌려서 한 9,000제곱미터, 그러니까 2,700평 크기에다가 이제 전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우리는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이 아무래도 통신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로봇 그다음에 뭐 이런 자율주행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서비스도 상당히 강력하고 B2C 기업과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화웨이를 볼 때는 상당히 항상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 화웨이의 장비들의 일종의 중국 정부화해서 뭐 일종의 뭐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파이웨어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나왔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2010년, 2020년 전후에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 기술은 좀 봐야 되는 게 이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기술을 엄청 키우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한 번 이렇게 접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웨이에서는 2번 접는 폰을 실제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Z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Z 모양으로 2번 접어서 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나온 거는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만 출시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스마트폰이 2번 접히는 경험이 신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줄 서가지고 이거 어떠냐라고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안하다, 이거 좀 깨질 것 같다, 휘어질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2번 접히는 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것 때문에 확실히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 같고요. 두께는 어땠나요? 두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얇습니다. 뭐 예를 들면 3.6mm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쫙 피면 10.2인치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블릿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두께인데 피면 태블릿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은 그럼 이런 거 못 만드냐? 실제 더 좋은 디스플레이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안쪽으로 접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2번 접는 거다 보니까 경첩처럼 접히니까 이거 구겨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재작년 2023년부터 상용화는 아직 안 했는데 공개한 건 안으로 이렇게 2번 접히는. 그러니까 오.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이번에도 공개는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상용화는 아직 안 됐고 사람들이 만져볼 수는 없었고 멀리서 봐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차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이 중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AI 관련돼서도 생성형 AI 뭐 우리가 챗GPT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챗GPT 쓰려고 막 어떻게 명령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제가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영상을 2D나 3D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걸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우주 비행사, 블랙홀 뭐 횡단, 탐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몇 개를 딱 입력을 하면 AI가 갑자기 현재 생성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대형 스크린에서 10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SF 영화를 한 몇 분짜리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저희 남편 영화 감독인데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 인간이 할 건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네. 와, AI 기술이 여기 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에서 관람객이 작은 화면 옆에 달린 카메라로 딱 찍으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뭐 이러한 경험들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좀 여러 가지 부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도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네. 얘기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기본적으로 통신에 대한 거고 우리가 보통 요즘 5G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5G 다음이면 이제 6G로 갈 건데 그 중간에 중국에서 지금 또 표준을 잡기 위해서 밀고 있는 게 5.5G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기술이죠. 5G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준 거냐면 스페인에서 실제 자동차를 원격으로 운전을 하면 네. 중국에 있는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운전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스페인에서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비슷한 핸들 같은 거 게임처럼 있는 건데 그걸 움직였더니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실제 회사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먼 거리에서도 통신을 통해서 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뭘 보여줬냐면 자율주행 광산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티벳 같은 데에서 실제로 광산에 채굴을 하는데 네. 그럼 채굴을 할 때 큰 트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트럭들에 쉽게 말해서 채굴을 한 걸 넣으면 이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장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솔루션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거, 적재, 하역 같은 거를 이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신이나 자율주행을 가지고 산업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먼 곳에 있는 전문가가 쉽게 말하면 한 곳에 앉아서 전문적으로 운전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니까 좀 놀라움을 이제 갖게 한 것이죠. 네, 그럼 뭐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위치로 되겠죠. 네, 범위가 많아지겠다라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AI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딥시크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네네네. 그 중국의 딥시크와 관련된 뭐 그런 화제성 있는 네. 것들도 조금 주목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딥시크 자체가 MWC에 나오진 않았는데 거의 중국에 있는 모든 통신사나 모든 기술 회사가 우리 서비스에 딥시크가 들어있어요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이걸 왜 강조했느냐? 딥시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은 하나는 중국 서비스에 연결돼 있는 딥시크가 있고 딥시크 엔진만 따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딥시크 엔진만은 좀 안전하다고 평가가 돼서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도 이 딥시크 엔진을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라고 다 중국에 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엔진만 갖고 와서 그래서 중국 서버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쓰면은 이거는 조금 안전성이 평가가 돼서 미국에 있는 몇몇 서비스도 그 엔진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있는 통신사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중국 정부와 이슈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AI 쓰는 게 아니라 딥시크를 갖다가 엔진으로 껴놓으면 우리도 미국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이제 화웨이가 그 기술을 갖고 또 뭘 했냐 이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로봇에 실제로 본인들의 AI가 있긴 한데 그걸 안 쓰고 딥시크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가 엔진으로 들어있고 로봇에 대화를 하는데 통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5G 통신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되니까 이 솔루션은 뭐 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사세요 로봇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어떤 그 하드웨어의 어떤 엔진의 역할로서 이번에 이 딥시크라는 게 좀 화두가 된 거죠. 아무래도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뜨거웠던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중국 회사들이 제조 기업에서 이런 AI를 활용하는 이런 그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기업 이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있을까요? 우리 네. 소장님께서 직접 인상적으로 보신 기술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중국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가 일본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본은 또 이번엔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이제 요즘 고령화 사회 하지만 그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은 게 일본이잖아요. 네. 통신사에서 편의점을 위한 솔루션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제일 재미있는 게 KDDI라고 하는 일본의 2대 통신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로봇 팔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편의점 가보시면 편의점에 우리가 그 음료수통 같은 거에 음료수 모자르면 실제로 뒤에서 음료수를 채워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냉장고 같은 데서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네, 네.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뒤에를 사람이 아니라 로봇 팔을 이제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재고를 여러 가지로 쌓아놓은 거에서 실제로 재고가 비면은 밀어넣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떨 때는 좀 춥거나 위험한 장소에 있으면은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노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대신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재고를 충전되는 재고 충전 시스템이 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저희 또 청취자분들 중에 군대를 한 70년대나 뭐 이럴 때 가보셨던 분들은 이제 꽃마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기 멀리 있는 뭐 산촌에 떨어져 있는 부대에는 우리가 PX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간식차 같은 게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네. 비슷하게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자율주행 편의점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역에 일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 사는 데들 이런 데에는 편의점을 놓기도 애매하고 움직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도심 지역에 이 실제 있는 차에서 이 로봇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실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죠. 그 지역을. 그럼 이제 그 지역에서 실제로 무인 차량을 통해서 문 앞에 편의점의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들까지 결국에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통신사에서 한다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신사들이 그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단순한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합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통신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AR, XR에서 우리가 한동안 안경 끼는 것들 보였잖아요. 이 안경 끼는 것에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왔었는데 NTT 도코모는요. 실제로 이런 AR 안경 끼면 붓글씨 쓰기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일본 붓글씨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베트남에 있는 통신사 역시도 상품 분류대를 로봇이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런 거라든지 유럽에서는 수면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띄워서 사물 인터넷 기기를 띄워서 수질 관리하는 이런 쪽까지 통신사가 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는데 네. 뭐 위성 통신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글로벌 어워즈 시상도 있다고 하는데 끝으로 이런 그 시대적인 추세와 더불어서 우리는 네.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끝으로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일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 본인들의 기술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중국을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물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일단 두 번째 추격자로 보면 안 된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빈틈의 영역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브랜드, 사용자 경험, 서비스 생태계를 묶어서 좀 제대로 고급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다. 한 방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빠르게 뒤처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